잘 나오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어서 거기에 18번 판례 봐봐. 18번 판례 보면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사업 시행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민원 예비심사 단계에서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전 지식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개발 사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뭐 주안역 앞에다가 뭔가 뭐 여기 뭔가 빌딩 짓고 막 올리고 하잖아. 그러면 막 교통, 뭐 환경, 뭐 이런 문제를 많이 야기한다. 그래서 또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보니까 돈을 물려요. 그 개발 부담금이라고 돈을 물려요. 응? 그런데 이제 이런 거지. 어떤 업자가 어떤 사람이 행정기관에다 자기가 이렇게 어디에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고 물어본 거야. 그게 민원 예비 심사야. 응? 그랬더니 예비 심사 단계에서 아무것도 법에 저촉되는 거 없다 하고 이제 문서로 이제 답변을 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개발 사업 다 마쳤어. 개발 사업 다 마쳤는데 행정기관이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했더니 아무것도 법에 저촉되는 거 없다 그랬는데 왜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하냐 이러고 싸운 거야. 근데 행정기관은 너가 하려는 개발 사업이 법에 어긋나는 거 없다 이것만 얘기한 거지. 개발 사업 마치고 난 뒤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는 아무것도 여기에 언급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개발 사업 개발 부담금 부과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없었으니까 개발 부담금 부과한 거 신뢰보호 위반 아니다 이겁니다. 내용이 이렇게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21번 21번을 보면 거기에 굵은 글씨로 보여요.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무슨 회신을 해줬대. 응?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만 이제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거지? 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서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사건이 뭐냐면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존에 있는 뭐 모텔 같은 거를 이제 외국인 관광객용 호텔로 이렇게 좀 바꾸면 뭐 지원해 준다는 거야. 정부에서 무슨 그 비용을 지원해 준대.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만 지원해 줘. 언제까지만 이거 신청하고 하는 업자한테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업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모텔하는 업자인데 이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로 개조하려고 그런다. 이거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냐 물어본 거야 시장한테. 그 시장이 이거 한시적으로만 적용되게 돼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게 될 수 있는 건지 자기도 잘 궁금해. 그래서 장관한테 물어본 거야. 이런 것 이 사람이 이렇게 신청한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장관이 됩니다, 뭐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답변을 보내는 거지. 근데 거기까지만 됐어.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시장이 그 사람한테 답변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했으면 모를까 아직 안 나갔어. 답변이 안 나간 단계에서 아마 그 업자가 시 공무원을 좀 아나 보지 친한가 보지. 그 시 공무원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어 장관한테 이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알려줬나 봐. 그거는 아직 뭐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답변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있었던 일은 뭐만 있었어?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질문과 답변만 일단 공식적으로 왔다 간 거야. 응? 딴 거고 이 민원을 신청한 그 업자한테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는 상태. 응? 근데 어떻게 아는 공무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답변이 왔다. 뭐 이런 거를 알게 됐더라도 이거는 아직 공적 견해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응? 그런 사례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도 중요해. 22번. 응? 자,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적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 심의하고 의결까지 해도 아직 법이 효력이 안 생겨요. 언제 효력이 생겨? 국회에서 법률 통과시켰어.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이거 법률 공포해라 하고 보내가지고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이 법이 이제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아무리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까지 시켰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해서 공포가 돼야 확정 나는 건데 확정이 아직 안 됐다면 뭐야? 아직 뭐래? 공적인 견해 표명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래. 그 법의 내용을 그 대상자들에게 법 내용대로 실현된다고 약속을 아직 한 단계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통과까지는 시켰는데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대통령이 반대, 그리고 거부해서 되돌려 버렸어 국회로. 그러면 예를 들어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그냥 국회로 다시 넘어오니까 이게 더 이상 논의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국민한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만들어질 줄 알았거든. 거의 다 만들어져서 국회 통과까지 시켰고, 근데 대통령이 아직 거부를 해가지고 공포를 안 하고 되돌려보내고 그냥 끝났어. 이랬다면 아직은 그 법률대로 뭔가 이익 준다는 내용의 법률대로 된다고 국민한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 22번 중요. 그 다음에 요새 또 잘 나오는 게 24번. 24번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행정기관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 용도를 판매 위락 숙박시설로 결정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개발 사업을 하잖아. 그러면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하면 다 계획을 해요. 여기가 전체 신도시다. 막 이렇게 되면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주로 막 이제 주거지역으로 사람들이 사는 집들 많이 들어설 것이고, 여기는 뭐 상업지역 뭐 이렇게 가지고, 여기는 뭐 술집서부터 해서 뭐 놀이시설 뭐 이런 거 들어설 지역, 주로 이렇게 이제 구역을 나눠서 들어서게 해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어떤 여기를 뭐라고 그랬대? 판매, 위락, 숙박시설이 주로 들어설 지역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숙박시설, 즉 숙박업소가 다 내준다는 거냐? 그건 아니래. 응? 이미 숙박시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꼭 뭐 숙박시설만 다 들어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미 숙박시설 신청해서 허가받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갖고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 근데 또 신청이 들어왔어. 그럼 여기 또 다 내줘야 된다는 건 아니다. 그건 거부해도 된다. 응? 그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지정된 판매, 위락, 숙박시설이 주로 들어설 자리로 지정됐다 그래서 그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공익과 관계없이 언제나 숙박시설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응? 꼭 알아두고요. 자, 그 정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로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뭐 판례 나왔지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멋있다. 우리 34번 판례 보면 아래쪽에를 봐봐. 아래쪽에 보면 입법 예고란 단어가 나오지. 34번 판례에서 아래쪽 밑줄 친대. 입법 예고 나오고. 그러면 가만히 글자로 풀어봐. 입법 예고는 아직 법 확정 만든 거야, 안 만든 거야? 이런 법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국민한테 예고한 단계일 뿐이지 아직 법률 확정 지은 게 아니니까, 만들 뻔했다가 예고했다가 안 만들었다고 쳐도 그거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 공적 견해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응? 그거 입법 예고된 단계. 그 다음에 거기까지. 그 정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의 중요한 부분이 두 부분이야. 공적인 견해 표명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이제 55쪽의 두 번째 요건. 상대방 설령 이제 첫 번째 요건은 맞았어. 행정견해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하자. 근데 그거를 국민이 믿었어. 근데 믿었는데 본인한테 아까 말한 대로 귀책 사유가 있으면 믿었어도 신뢰보호 못 받아.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응? 잘못이 없어야 돼. 그 잘못이란 뭐냐? 말하자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를 써야 돼.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면 신뢰보호 주장 못하는 거야. 응?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끝에 얘가 있지. 상대방이 뭘 알고 있어?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허가해 주는 게 법에 어긋나는 것인데도 허가해 준다는 거, 위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든지, 또는 본인이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든지 잘못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그지? 또 뭐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을 썼지 내가. 소극적인 부정, 적극적. 소극적 부정은
적극적으로 속인 건 아니지만, 그지? 근데 적극적 부정은 자기가 막 뇌물 주고 허위 신청을 하고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 적극적인 부정이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소극적인 부정, 적극적 부정, 그지? 또 넷째 주 끝에 가면 나중에 자기한테 뭔가 행정 조치한 게 나중에 변경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든지, 응? 넷째 줄에 변경될 걸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도 신뢰보호 못 받는다. 응? 그게 다 본인이 잘못으로 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하나, 니은번.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나 없나는 상대방 본인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대신에 뭐 행정기관에 뭐 해달라고 했지. 근데 대신 신청을 한 자가 거짓말로 신청을 했다면, 그지? 보호 못 받아. 그래서 니은번에 보면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까지 고려해서 기책사유 판단해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본다고 응시원서 제출하잖아. 근데 응시원서 오늘까지 내야 되는, 지금 시간이 다 돼가. 내가 시간이 뭐 이 컴퓨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야. 뭔가 깜빡 놓쳤어. 그래서 부랴부랴 친구한테 연락. 이게 이거 이제 본인이 꼭 안 내도 되니까 응시원서는 내 친구한테 이렇게 인적사항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좀 신청 좀 대신 해줘 했는데 친구가 뭘 잘못 썼어. 그래갖고 나중에 응시원서 접수가 안 됐어. 그 본인 잘못으로 친단 말이야. 본인이 내 대신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그 친구 잘못도 내 잘못과 똑같이 치는 거야. 그게 바로 니은번 얘기야. 응?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령이 개정되는 데에 대한 신뢰와,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예전법 신뢰한 국민 신뢰보호에 필요가 있어요. 바뀌는 법 때문에 피해보는 거. 응? 그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예전 법률에 따라서 개인이 한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걸 넘어서 국가에 의해서, 자 여기 중요한 단어,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라면, 이게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국가가 법률을 만들어 놓고 국민을 그 법률에 따라 이렇게 행위하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 놔서 국민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온 거라면, 예를 들어 여러분 보자. 많잖아. 시험 과목을, 공무원 시험 과목을 이렇게 바꾸겠다. 그치? 바꿔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바뀐 과목에 따라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 과목을 또 바꾼대. 다시 바꾼대.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과목은 다 꽝이 되고 새로운 과목을 다시 해야 돼. 얼마나 열받아. 그치? 이런 경우처럼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국민이 행동을 하도록 법률로 정해놓고 유도를 했다면 나중에 법을 바꿀 때 어떻게 돼? 그럼 그 전에 법을 믿고 따랐던 국민의 신뢰를 더욱더 보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뀐 과목을 바로 실시해서는 안 되고 몇 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는 거지. 응?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거라면 더 특별히 보호해줄 가치가 있다. 응? 얘기한 거. 자, 그 밑에 이미 이제 읽은 걸 판례를 좀 확인하면, 귀책사유란 뭐야? 행정기관에 한 공적기관의 표명이 상대방의 이런 적극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은폐한다든지, 그치? 사위, 거짓의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이렇게 적극적인 상대방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없다 하더라도 셋째 줄,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하는 조치가 위법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또 뭐야?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는 상대방 본인만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한 자까지도 다 포함했어. 그래서 그 밑에 사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건물을 짓는, 자기가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 자지만 다 맡겨. 건축사한테 다 맡겨. 건축사라는 전문 자격 있잖아. 건축사한테 건물 설계도 해주고 내 이름으로 대신 건축허가도 신청 다 해주고 다 돈 주고 맡겨. 그래서 건축사가 건물 설계하고 내 이름으로 허가 신청해서 허가까지 다 나왔다. 허가가 나왔는데 나중에 뭐가 밝혀졌어? 이 허가가 위법하게 나왔다는 거야. 왜 위법이냐? 이 건축물 설계가 법에 어긋나게 돼 있는데
잘못 허가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니까 내가 반발하지. 그게 내 잘못이냐? 설계 잘못한 건 내 잘못 아니다. 그럼 건축사 잘못이지. 응? 법에 어긋나게 설계한 건 건축사 잘못이니까 그건 내 잘못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판례교는 뭐야? 본인 잘못만이 아니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대신 처리한 자 잘못까지 다 포함해서 규칙 사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신뢰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취소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눈으로 쭉 읽어봐. 수익적 처분의 하자. 수익적 처분이면 대표적으로 떠올릴 게 뭐 영업허가 같은 거야. 응? 이익 주는 거잖아. 응? 근데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 영업허가 같은 거 했는데 상대방이 사실 은폐, 기타 거짓의 방법에 의해 신청 이런 거에 의하면 상대방은 뭐야? 설령 허가가 나왔더라도 그 허가가 위법한 것이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이거 들통나면 허가가 취소될 거라고 다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 행정위원회 허가를 취소할 때 상대방의 신뢰 보호해야 된다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응? 구체적인 사건으로 시험 많이 나오는 게 밑에 보호가치 없는 신뢰로 본 경우에 1번이 많이 나옵니다. 1번 딱 보면 뭐 나왔어? 충전소 설치 예정지로부터 100m 이내인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않. 이게 법이 정한 요건이야. 허가 받으려면 LPG 충전소 들어설 자리 인근 뭐 1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 모두 동의를 얻어야 동의서가 첨부돼야 되는데 거짓말로 위조해서 낸 거야. 허가가 일단 나왔다가 들통나니까 허가 취소. 그지? 상대방 지가 거짓 신청했잖아. 찍소리 못하는 거지. 신뢰 보호 문제 못 삼지? 얘기입니다. 1번 쉬웠고. 그 다음에 2번 판례 봐. 2번 판례 보면 자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개인 택시 면허 있더라도 뭐 사람 이렇게 2명 이상 뭐 다치거나 뭐 사망하는 사고를 내면 개인 택시 면허 취소되게 돼 있거든. 근데 이 사람 지금 그런 개인 택시 면허 취소받을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거야. 그럼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야? 아이고야. 그 사고 난 금방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한 게 아니라 1년 10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취소했더니 상대방은 뭐야? 이렇게 늦게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취소하는 게 어딨냐? 응? 자기는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했다 이거지. 그랬는데 인정 못 받았어. 그죠? 개인 택시 면허 받은 자로서는 법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응?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될까요? 다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년 10개월 만에 취소했어도 위법 아니다. 응? 이번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서 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자. 들어가 보면 그 58쪽에 보면 중간에 또 판례가 나오지.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익의 보호가 이거 아까 언급했던 거 다시 나온다.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따라 개인들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가 된 경우라면 법률 개정할 때 좀 더 기존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더 크다. 그지? 얘기인 거고 그냥 아까 한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간당간당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첫 번째 요건은 국민이 신뢰하게 만드는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게 먼저 있고 이걸 신뢰하고 뭐 했어야 돼? 신뢰하건데 잘못이 없어야 돼. 귀책 사유 없이 잘못이 없이 신뢰를 했고 신뢰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신뢰하고 투자를 하는 등 일정한 행동을 한 게 있어야 돼. 일정한 행동을 한 게 있어야 돼. 일정한 행위를 했어야 돼. 신뢰하고 상대방이 그 얘기야. 그래서 상대방이 일정한 처리가 있을 것 이렇게 써놨는데 셋째 줄에 보면 단지 그냥 신뢰, 믿음 그 자체를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게 있을 때 그걸 보호한다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응? 단순한 믿음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그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 시험 과목 및 이 제도로 시험 본다는 걸 신뢰하고 거기에 맞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게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신뢰하고 행동으로 이 행위를 한 게 뭐 때문에 행동을 했어야 돼?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라는 게 인정이 된다. 응? 읽고 지나. 만약에 내가 뭔가 무슨 뭐 어떤 행동을 한 게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내 친구 말을 믿고 한 거라면 내 친구에게 책임이 돌아간 거지. 그치? 행정기관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 응?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그리고 행정기관이 5번 애초에 했던 조치에 반대되는 작용을 해가지고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기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 앞에 5가지가 다 충족이 됐다 하더라도 원래 허가를 내준다고 약속했던 거 또는 이미 허가를 내준 거 그대로 유지시키면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오거나 다른 제3자인 국민에 큰 피해를 가져올 때는 이때는 상대방 신뢰보호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신뢰보호가 언제나 절대적인 건 아니야. 응?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판례가 또 나와. 이제 공익보호의 필요성이 신뢰보호의 필요보다 큰 경우. 그래서 1번은 아까도 했고 꼭 외울 건 아니고 2번 같은 걸 보면 뭐 나왔어? 자, 2번을 보면 토속 처치 줄에 뭐 나왔어? 이건 꼭 외울 건 아니다. 토속 채취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행정기관이 그 신청한 사람한테 거기 토속 채취 허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해줬대. 아직 허가가 정식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어디서 돌 캐고 하는 거 허가가 될 거라고 얘기해줬대. 무슨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서, 그쵸? 한려해상 무슨 국립공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응? 한려해상 국립공원 인근의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속 채취허가 받아갖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가능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허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서 막상 정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됐다는 거잖아. 거부한 게 신뢰보호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이거 거부함으로써 상대방이 입는 피해하고 이거 약속한 대로 토속 채취 허가를 내주면 그 국립공원 인근의 어떤 경치 막 이런 자연경관 훼손돼서 공익에 피해 생기는 거하고 비교해 볼 때 공익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부한 걸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니까 상대방한테 한 약속 안 지켰어도 위법 아니라는 거야. 응? 대표적인 그런 사례 정도로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네. 6번의 디귿은 이 경우는 이제 지금 막 설명하면 또 길어지고 하니까 이 부분은 또 뒷부분 얘기하고 하면서 또 중복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용어를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길거든. 저기 뒤쪽하고 연관이 돼. 정리합니다. 일단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위주로 일단 문서 따라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페이지 5번 판례. 응? 자, 5번 판례가 시험에 나왔는데 5번이 아니라 6번 6번 번호가 헷갈린다. 6번 판례 보면 밑줄 친데 읽어봐. 정책적, 잠정적, 일시적인 조세 우대 조치라 할 수 있는 한시적 법인세 감면. 한시적인 세금 감면 제도. 그지? 요새도 여러분 요새 기름값 엄청 올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부에서 지금 뭐 계속은 아니고 뭐 몇 개월 동안 이제 전쟁 지속되면 또 계속 가겠지만 몇 개월 동안 세금 기름에 붙이는 세금 이거 깎아준다 이렇게 감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값을 덜 오르게 하는 거지. 응? 이런 것처럼 한시적으로만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세금 감면하는 제도 운영했다가 이걸 없애나 봐. 응? 이거 없애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한시적으로만 실시하는 거니까 실시하다가 없앴다 그래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왜냐면 이거는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상황이 되면 이거 없어질 것이라고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거야. 응? 그리고 이걸 폐지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 응?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6번 해줍니다.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들이야. 1번 판례 본다.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자, 이거는 아까 개인 택시 기사가 아니라 회사 택시 기사야. 회사 택시 기사인데 이 사람 뭐였대? 뭔가 뭐 택시 운전하다 뭐 위반해가지고 뭐했대? 운전 면허 정지를 받았대요. 예를 들면 뭐 3개월 운전 면허 정지 이렇게 되면 3개월 동안 운전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또 몰래 그거 어기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또 운전하다 또 걸린 거야. 그러면 뭐가 된지 알아? 면허 정지가 또 운전하면 이제 면허 취소가 돼요. 응? 이 사람 운전 면허 취소. 즉 운전면허 정지기간 동안에 또 몰래 운전하다가 적발이 돼서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도 되고 이제 뭐 벌금형 이런 또 재판받아서 벌금형도 받아요. 근데 첫째 줄 보니까 이 사람 형사처벌은 나왔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마 재판받아서 벌금은 받았나 봐. 근데 벌금은 벌금이고 운전면허 취소는 또 나가는 거야. 근데 면허 취소 경찰이 안 시켰어. 그리고 얼마나 지났어? 3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3년이 지났어.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어떻게 했지? 너 3년 전에 너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간에 운전했었지? 운전면허 취소한다. 갑자기 3년이 지나서 나온 거야. 택시기사 열받는 거지. 아니 그때는 뭐하고 지금까지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어? 자기는 그 벌금형 나온 걸로 모든 처벌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면허 취소 없는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내버려두고 이제 와서 면허 취소한 건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신뢰를 침해한 거다. 위법이다 써왔지. 어떻게 이겼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굳이 면허를 한다고 했는데 공익적 필요성은 별로 크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방이 택시기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워낙 커진다. 응? 그래서 이제 와서 면허 취소한 건 3년 지나서 면허 취소한 건 위법이라고 그랬어. 응? 그 다음에 4번 판례. 4번 판례 체크합니다. 4번은 2번은 아까 대순진리의 사건 그 얘기니까 알고요. 4번 판례 보면 뭐라고 돼 있지?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정도의 음주운전한 자 적발. 그러면 어떻게 됐어야 돼 원래? 운전면허 취소시켜야 되지? 근데 잘못 나간 거야. 뭔가 경찰이 전산착오 뭐 이런 거 있어갖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버렸어요. 응? 그랬다가 뒤늦게 얘 운전면허 취소가 나가야 되는데 왜 참고로 운전면허 정지가 나갔네? 잘못됐다. 면허 정지 취소하고 다시 면허 취소를 또 내보낸 거야. 상대방은 반반. 자기는 면허 정지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다시 더 무거운 면허 취소로 바꾸냐 이거지? 이거 싸웠는데 인정받았어요. 신뢰보호 위반이래. 응? 4번. 자, 1번하고 4번을 정신 보고. 자, 그 다음. 다 왔다. 한계. 자, 동그라미 1번. 우리 앞서 말했듯이 신뢰보호의 요건이 충족된다 해서 절대적으로 신뢰 무조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응? 자, 그래서 거기도 셋째 줄에 보면은 2번의 넷째 줄 보면 원칙적으로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넷째 줄 그러나 사회 환경이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 등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 질서와 기존에 있었던 법 질서에는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기므로 국민들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응? 자, 그러면 중요한 원칙. 이게 뭐 이렇게 된 거야? 번호가 좀 이상하다. 법률 적합성 원칙과 충돌되는 경우 이렇게 나왔지? 이거 중요한 항목이야. 법률 적합성 원칙과 충돌되는 경우. 그럼 아까 칠판에 내가 썼던 거 있다. 아까 어떻게 썼지? 어떤 사람한테 영업 허가를 내줬는데 상대방은 적법한 허가라고 믿고 투자해서 영업 중인데 뒤늦게 행정위원이 이거 위법한 허가했다. 허가 취소하려고 하지. 이 취소하려고 하는 거에 근거는 뭐야? 법률 적합성.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아무 잘못 없이 믿고 따른 업자의 신뢰가 침해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돼. 충돌이 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무조건 법률 적합성이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신뢰보호가 무조건 우선한 것들. 그런 사안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거 따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동그라미 니은번. 응?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법률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이 신뢰보호지 뭐. 응? 법률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한 신뢰보호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고 결국 뭐야? 하나하나의 사안마다 응? 이거 위법한 허가지만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크냐? 이걸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크냐? 응? 이거 이익을 비교해서 저울질 해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응? 그게 핵심. 구체적 사안마다 비교 형량하여 결정해야 된다. 응?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씩 공부하자. 1번은 그 밑에 법률 적합성을 신뢰보호보다 우선시한 사례로 1번을 보면 외울 건 아니고, 자, 1번을 설명하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업자가 여기에 있는 이걸 땅을 사겠대. 이 땅을 사겠대. 근데 땅 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땅 사는 거 허락했어요. 근데 원래 시장한테 땅 사는 거 허락받을 때부터 뭐였지? 여기다가 레미콘 공장 설립하게 할 용도로 땅을 사려고 한다. 이거 다 썼어. 냈더니 그래 괜찮아 하고 땅 사도 된다고 그랬어. 땅을 샀거든. 그리고 이제 레미콘 공장 뭐였대? 이제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시장이 뭐라 하죠? 안 돼. 주민들이 막 반대가 많대. 그렇지? 동네 주변에 레미콘 공장 있으면 소음과 먼지가 많이 날 거 아니야.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여기 또 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게 좀 딴 데로 옮겨가라는 거야. 딴 데 땅을 마련해 줄 테니까 딴 데 땅으로 옮겨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발이 난 거야. 아니 그럼 여기 애초부터 레미콘 공장 할 목적으로 땅을 산다는 거 다 알았잖냐? 알는데도 이걸 땅 사는 거 허락했잖냐? 이래놓고 뒤늦게 주민들의 반대도 많고 환경훼손 우려도 크고 뭐 등등의 이유를 들어 딴 데로 옮기라는 것은 이건 위법이다 하고 싸웠는데 여기서 이제 이익을 따져봤을 때 여기다 레미콘 공장 설령 시장이 여기다 레미콘 공장 하는 거 다 알고 땅 사는 걸로 허락했다 하더라도 이거 약속대로 하면 어떻게 돼? 문제가 여기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 환경에 현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그죠? 응? 이 환경에 현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이 공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익이 더 커서 시장이 딴 데로 이전하라고 하는 조치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결론이야. 응? 그죠? 그 다음에 2번 판례 매우 중요한데, 자 거기에 보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지? 응? 여러분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아무도 없겠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래서 무슨 벌금형 뭐 100만 원 이상 받았다든지 등등 있어요. 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든지 응? 그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가 있어요.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무슨 징역형 같은 거 받고 뭐 몇 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이런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가 쭉 나열돼 있어.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 붙고 나중 최종 합격자 발표할 때 다 신원 소위 조회라는 걸 해서 다 걸러냅니다. 응? 결격 사유자는 합격시켜요. 근데 간혹 이게 안 걸러져 가지고 결격 사유자였는데 본인도 모를 수 있어. 시험 받고 최종 임명까지 됐어. 그리고 근무까지 해. 근무까지 하다가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도 어떻게 돼? 밝혀진 이상 처음부터 이 사람은 공무원 된 적이 없는 걸로 달라요. 애초부터 공무원 임명 자체가 무효면 없는 일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 결격 사유가 있는 거를 알지 못하고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을 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공무원 임명을 취소한다는데 말은 취소라고 하지만 취소하는 행위 따로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무효인 거야 임명이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생긴 적도 없는 거로 달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원래 결론은 뭐야? 무효인 조치는 신뢰보호 인정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이거지.
A라는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사람 모르고 자기도 공무원 시험 받고 국가도 걸렀어야 되는데 걸르지 못하고 임명, 응? 임명을 했고 이 사람 이제 근무를 해왔단 말이야. 한 1년 근무를 해왔어. 근데 이때 와서 어떻게 돼? 밝혀졌어. 근데 이 상대방 이 A 뭐 주장하는 거야? 자기도 몰랐고 국가도 실수로 못 걸러내고 임명했잖냐. 근데 자기 적법하게 임명되고 이제까지 근무해 왔으니 위법한 임명이라도 어떻게 돼? 신뢰보호 차원에서 계속 공무원 신분 유지시켜 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위법한 조치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원래 무효인 조치는 신뢰보호될 수가 없대. 그래서 결론 마지막 끝에 가면 이러한 그 시인이 끝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대. 무효인 행위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여담으로 띄워놓으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공무원 신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지? 처음부터 임명됐을 때부터 공무원 신분은 없었던 걸로 다릅니다. 이 사람은 1년 넘게 근무했어도 퇴직금 없어요. 퇴직금 받을 권리 없어요. 퇴직금 받을 권리는 적법하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임명돼서 적법하게 공무원 신분 가지고 근무했던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래. 퇴직금 받을 권리도 없대. 다만 이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 받아왔지? 이거는 어쨌든 사실상 일했다고 이거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대.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못 걷는데 월급은 못 뺏어가고 월급 받았던 건 그러니까 월급은 놔두는데 퇴직금 받을 권리는 인정 안 해준대.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로 보자. 네. 그 1번을 가를 보니까 기억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 신뢰보호칙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에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전제로 적용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애초에 행정기관이 공적 견해 표명할 당시와 달리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애초에 한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기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에 문제는 행정기관이 애초에 한 공적 견해 표명에 반대되는 조치를 하더라도 신뢰보호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1번이 주로 기억번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자, 기억 보고 밑에 판례에서 1번을 봅니다. 1번. 예. 자, 1번을 보면 밑줄 친대. 확약. 행정기관이 허가해 준다고 뭐 사전 약속 같은 걸로 하는 걸 확약이라 그래요. 확약 내지는 행정기관의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고 난 뒤에 여기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렇게 나왔지. 이게 다른 말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행정기관이 한 그와 같은 확약 내지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기관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안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소멸한대요. 약속 안 지켜도 된대. 응? 여기 판례 1번 정도만 공부하세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오른쪽에 다 왔다. 적용 영역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보호칙은 모든 행정할 때 다 적용되지만 이런 영역에서 주로 많이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외울 건 없고요. 이 중에 뒤로 가봅니다. 예? 뒤로 가보면 여덟 번째 항목을 잘 봐요. 뒤에 가면 실권의 법리라고 있어. 응? 자, 실권의 법리라는 거 의의는 읽어봅니다. 실권은 한자로 풀어봐. 권자가 권리나 권한을 말하는 권자지 그 권한이 상실돼 버린다, 없어진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지. 행정기관이 어떤 권한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권리나 권한을 행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응? 오랫동안 장기간 묵인 방치해 놓음으로써 상대방 국민은 행정기관이 더 이상 아무 조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된 상태에서는 뒤늦게 행정기관이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탕에는 신뢰보호가 깔려 있는 거죠. 국민이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것을 신뢰한 걸 보호한다는 취지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니은법
여기 근거, 기억은 특별한 건 없어요. 응? 니은번, 실권의 법리의 근거. 자, 요거 통설은 요거 밑줄 줄게요. 통설은 이제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이렇게 실권의 법리라는 거는 앞서 공부한 뭐야?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돼 나오는 법원칙이다. 이런 논리란 말이야. 응? 어디서 나온다고? 통설은 신뢰보호 원칙. 응? 그런데 판례는 어디서 나온대? 신의성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 달라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래 그 민법상의 대원칙이거든. 개인들 간에. 하여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다. 조금 다르지. 통설과 판례가. 그런데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은 실권의 법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신뢰보호 원칙에서 나온다는 취지로 규정을 했어요. 응?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자, 행정기본법 12조에 뭐라고 써있다고? 제목은 큰 제목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제목하에 1항은 아까 봤듯이 신뢰보호 원칙 어쩌고 써놓고 2항에 이렇게 써있지. 행정청은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닐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권한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치?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익을 현재 해치고 있는 경우는 예외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이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권한이 자동 상실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응? 일종의 뭐라 그럴까?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그렇지? 여기 보면 그래서 행정기본 이게 실권의 법리하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유사하게 해놓고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항목을 근거로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응? 자, 그 디귿번을 보면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가 예를 들면 위법한 허가가 나갔다는 걸 알았어. 그럼 행정기관은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있어요. 응? 근데 허가 취소를 안 한 채 1년이 지나버리면 허가 취소 못한다고 명시해 놨다는 거지, 그지?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응? 자, 그러고 나면 판례들이 조금 나오죠. 자, 판례 보니까 1번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판례가 어디서 나오는데 실권의 법리 또는 실효의 법리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거다. 응?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인들 사이에서나 응?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관계에서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권리나 권한 행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1번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판례로서 3번, 4번, 5번 체크했어요. 그죠? 자, 3번, 4번, 5번. 예. 자, 3번 보니까 어떻게 했지? 줄여서 말하면 허가를 내준 뒤 20년이 다 되어서야 허가를 취소시켰대. 오, 그러면 근데 허가 내줄 때 행정기관이 이거 위법하게 허가된다는 걸 알았대 몰랐대? 행정기관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허가 내줄 때는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허가를 내줬고 2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20년이 돼서야 이거 애초에 위법한 허가였네? 뒤늦게 알았어. 알자마자 허가를 취소시켰대. 그러면 이거 허가 취소하는 권한이 상실됐다고 봐야 되나 이거지. 근데 이게 상실됐다고 보려면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는 걸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사 안 하고 방치했을 때가 전제 조건이거든. 근데 몰랐단 말이야. 그치? 그동안 모르고 있었으니까 취소권이 상실됐다고 볼 수가 없어. 알자마자 바로 취소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응? 상대방은 좀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그지? 응. 알면서도 취소를 안 하고 20년이 지나고 내버렸으면 취소권 없어진 거지. 취소 못하지. 근데 모르고 있었어. 똑같은 이치. 4번. 아까 한 얘기. 그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수정을 했대잖아. 근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5번 봐봐. 5번도 보면 우리가 5번에 거기 보면 군 하사관으로 이제 지원하나 봐 누군가가. 응? 근데
군 하사관을 지원하려면 고졸이 학력 조건이 있나 봐. 고졸. 근데 이 친구는 또 이게 고등학교 또 졸업을 못 했나 봐. 근데 군 하사관 가려고 고졸 증명서를 위조해 가지고 냈지. 또 합격을 해갖고 임명이 됐대. 33년간 근무했대. 33년 근무했는데 그때 밝혀진 거야. 알자마자 그러면 하사관 임명이 위법이네. 취소. 했더라도 취소권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행정위원이 알고도 취소권 행사한 게 아니고 행사 안 한 게 아니고 몰랐으니까 취소권 행사 안 했잖아. 알자마자 했으니까 취소권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지. 더더구나 상대방은 또 신뢰보도 주장할 수도 없지. 쥐가 위조해서 냈으니까. 그지? 그런 이치. 그렇게 이런 게 시험에 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신뢰보호 방법, 위반 효과 및 구제 있는데 특별한 논점은 없어. 그래서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아. 자, 여기에 대신에 판례 1번. 1번이 중요. 자, 1번을 보면 올해 마지막 설명이다. 1번을 보면 자, 먼저 이런 사전 지식을 갖고 하자. 뭐냐가 있냐면 우리나라 이중 국적이 허용돼요, 안 돼요? 응? 아니, 이중 국적이 허용이 돼요. 예전에 안 되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부터 허용을 했어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미국 국적하고 한국 국적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데 대신에 이중 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에 들어와서는 외국 국적은 행사하지 않겠다.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겠다. 한국법에만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동의해야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적 포기해야 돼. 어느 한쪽이든. 원칙적으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면 그때는 이제 이중 국적을 유지하게 하죠. 지금 국적법이라는 법에 보면.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남자애가 둘이 있어. 근데 부모가 미국에 갔을 때 얘네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거야. 그럼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부모가 한국 아빠나 엄마 어느 쪽이라도 한국 엄마나 아빠한테서 태어나면 우리는 혈통을 따라요. 세상 어디에서 태어나도 한국인 엄마나 아빠한테 태어나면 걔는 한국인이야. 근데 미국은 또 우리나라하고 달라. 미국은 부모의 국적이 어디냐 안 따져.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애는 다 미국 국적자야. 미국 시민권을 줘요. 시민권이라 그래. 거기는 국적이란 거고. 그 제도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부모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뭐 유학을 한다든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애를 낳으면 걔는 한국법에 따라 한국인이면서 미국법에 따라 미국인 이중 국적자가 돼. 그러면 어렸을 때 이중 국적이 된 사람은 우리나라 나이로 만 21살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을 해야 돼. 특히 이제 원칙적으로 남자라면 군대를 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많은 남자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해요. 버려요. 미국 국적을 택해. 응? 그치? 근데 일본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제 그런 미국과 우리나라 이중 국적 갖고 있는 남자 형제가 둘이 있어. 근데 형이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응? 먼저 하는 거지. 나이가 먼저 차가니까 법이 정한 그 나이에 차가니까. 그래서 형이 가서 나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겠다. 이게 국적 이탈 신고를 하는 거야. 한국 국적 버린다고 신고를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착오가 있어갖고 형만 신고를 해왔단 말이야. 한국 국적 포기 신고를. 근데 동생 것까지 다 처리해 본 거야. 버린 거야. 응? 신고도 안 했는데 동생 것까지 다 처리해 버렸어.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한 2년쯤 내 나이 이제 2년쯤 뒤에 나간 국적 포기 신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 아니 다 한꺼번에 형 할 때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해줬네. 그래서 다 주민등록도 다 말소되고 이래갖고 그냥 처리했으니까 됐다. 이러고 안심하고 있었어. 그랬다가 뒤늦게 발견하게 된 거야. 이 동사무소에서 착오로 동생 걸 처리했다는 걸 뒤늦게 발견하고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야. 동생은 이제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야. 근데 또 이건 모르고 있는 거지. 동생은 자기는 이제 다 한국적 포기가 된 걸로 돼 있고 뒤늦게 이제 알고서는 한국적 포기 신고를 했어. 그랬더니 이게 법이 정한 나이가 지나서 이제 한국적 포기 신고가 됐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으면 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뭘 내야 되냐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왔다는 증명서 아니면 군 면제를 받았다는 증명 이런 걸 제출해야 한국적 포기가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런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군대 갔다 왔다. 그래서 한국적 포기를 안 받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야. 이 동생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원래 형만 하고 내가 2년 뒤에 내가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다 동사무소 중에 다 처리하고 다 해놔서 나는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동안 쭉 안심하고 있었는데 왜 뒤늦게 착오로 해놨다고 해서 원상복구 자기네들이 해놓고 나서 그죠? 그러고 나서 나 이제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신청을 했는데 군 복무했다는 게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건 이건 지네들이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다.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인정됐어요. 인정됐어. 그래서 결론은 신뢰보 원칙 위반한 거다. 거부한 거. 그지? 1번 판례 꼭 알아두세요. 2번은 아까 삼천교육대 사건 얘기한 거고 이건 넘어가세요. 1번만 잘하면 돼. 자, 그래서 이놈의 신뢰보 원칙이 항상 길어가지고 근데 문제가 또 엄청 많이 나오니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공부한 원칙 뭐 있었지?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그지? 4가지. 그다음에 또 남아 있는 게 소수한 원칙이 몇 개 있어. 요거하고 이제 그다음에 행정에 관한 법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고, 언제 효력이 없어지면 누구한테까지 적용되고 이런 행정법의 효력 범위에 관한 주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남아 있는 원칙하고 행정법의 효력 하여튼 주제 좀 더 나가고 오늘 배운 것까지 해서 문제 연습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칙이 딱 잘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원칙을 한꺼번에 문제를 내게 돼요. 어떤 문제는 그냥 비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음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법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례 원칙이 어떻고 신뢰보 원칙이 어떻고 막 이렇게 내기도 하니까 여러 원칙을 다 공부한 뒤에 기출 문제를 또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문제 연습까지 다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오전에만 이론 수업하고 오후에는 오늘하고 다음 주에 배운 거를 문제 연습을 오후에 하는 시간으로 해서 오후에 좀 졸린 시간을 좀 그래 문제 연습을 하면 그래도 덜 졸릴 거야.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